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24일차 수업도 진행을 할 거고요. 어제 수업 마지막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를 풀다가 좀 이건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게 있으면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정답 공유해 드리고 다음 내용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또 뭘 해볼 거냐면 어제에 이어서 새로운 개념을 나가볼 겁니다. 제가 div를 7개 만들게요. 근데 얘를 그냥 만들지 말고 섹션에 자식으로 div를 7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div한테 넓이를 한 13% 주도록 하고 높이를 100픽셀,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얘를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주겠습니다. 13 너무 작다. 33 3개씩 보도록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 어제 nth child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죠. nth child를 배우고 났더니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얘만 고르거나 얘만 고르거나 얘만 고르거나 내가 원하는 거 콕콕 집어낼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사실상 nth child도 상당히 불편한 애예요. 왜 불편해요? 규칙적이지 못한 상황에서는 선택자를 하나하나 다 따로 써줘야 되니까. 물론 짝수, 홀수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있다. 그럼 상당히 편하게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었지만 규칙이 없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많이 불편해지는 친구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nth child를 배웠지만 그거를 못 쓴다라고 가정을 하고 어제처럼 얘네들의 색깔을 바꾸고 싶어요. 이걸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는 nth child 말고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태그를 추가하지 않는다면. 그쵸? 근데 태그를 추가하지 않고 우리는 이것들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 두 번째 얘한테 클래스라고 하는 태그 안에 쓸 수 있는 속성을 줄 거고요. 이 속성한테 이런 걸 줘볼게요. 자, 지금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완전 초창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지금 여기서 태그 중에서 태그 몇 개? 태그는 16개. 왜냐? div가 총 7개고요. 섹션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는 태그가 8개가 생겼으니까 우리는 16개, 태그는 16개. 배우는 몇 명? 8명이죠. 자, 섹션 배우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7명은 다 똑같이 div 배우예요. 그래서 div 배우를 찾아가서 일해 라고 했더니 얘가 7명을 찾아가서 일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제가 지금 두 번째 div한테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을 주고 a라고 하는 값을 넣어놨어요. 자,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지금 이 두 번째 div 태그한테는요 별명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자, 얘는 이름이 2개가 되는 겁니다. div 배우를 찾아가 라고 하면 얘도 똑같이 찾아올 수 있고요. 왜냐? 태그니까 div 똑같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추가로 별명으로 A라는 걸 가지고 있는 애한테 찾아가 라는 걸 우리는 명령할 수 있어요. 자,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별명이 A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썼대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A 배우 찾아가죠. 근데 얘는 A 배우가 아니라 div 배우인데 A라는 별명이 있을 뿐이에요.
이거 이렇게 2를 주면 얘는 누구 찾아가겠어요? 지금 여기서 못 찾아가죠. A 태그 없으니까. A라는 배우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명으로 부를 때에는 그냥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라 점을 하나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점을 붙였더니 지금 색깔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그냥 태그를 지칭할 때랑 클래스,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준 별명으로 얘를 부를 때랑 색깔로 다르게 표시를 해줘요. 이거는 이제 적용되어 있는 폰트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다르게 표시되긴 합니다. 자, 별명으로 부를 때는 점을 붙인다라는 거. 그럼 제가 얘한테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얘만 바꿨죠? 아주 잘 바꿨죠? 자, 근데 얘가 만약에 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가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얘는 바뀌어요. 왜 바뀌죠? 네, 이것도 디테일이라는 거예요. 왜? 태그를 직접 부르면 그 태그라는 건 범위가 커요. 근데 우리가 이 별명으로 부른다라는 건 이 별명은 지금 현재 얘만 가지고 있잖아요. 이 별명이 다른 애들한테 똑같이 다 있었다고 해도 얘가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태그를 부르는 것보다 태그로 배우를 찾아가는 것보다 별명으로 배우를 찾아갈 때 우선순위가 높다 라는 거예요. 일단 그 개념까지 했고, 자, 그럼 얘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아까 제가 얘랑 색깔 바꾸고 싶다 그랬죠. 그럼 얘는 4번째 div, 얘는 2번째, 얘는 5번째. 우리가 그거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어요? 자, 4번째 div한테 이거 똑같이 주고요. 5번째도 똑같이 줘볼게요. 같이 바뀝니다. 자,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이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은요, 여러 가지 태그들한테 같은 값을 부여할 수 있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우리가 태그라는 걸 배우고 있고 CSS를 배우고 있는 과정에서 아직 클래스를 오늘 처음 배웠으니까 지금까지는 태그를 사용해서 선택자를 골랐고 배우를 찾아가라 했고 거기한테 스타일리스트한테 명령을 하고 했었어요. 실제로 실무 코드를 보면요, 태그를 직접 불러서 CSS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클래스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그러니까 사실 태그로 불러도 얘로 불러도 둘 다 가능하고요. 실제로 문제가 전혀 없어요. 태그로 한다고 해도 우리가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클래스로 불렀을 때의 장점은 뭐냐?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개념은 좀 더 뒤에 가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미리 좀 언급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보게 되실 내용입니다. 자,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죠.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블락, 얘는 그러면 뭐 부른 거예요? 별명이 블락이라고 들어가 있는 애를 골랐겠죠. 자, 태그가 없어요. 지금 링크, 스크립트 이런 거는 여러분들 지금 모르셔도 되는 건데 지금 저는 태그를 쓴 게 없어요. 근데 CSS를 잔뜩 써놨죠. 엄청 많거든요. 자,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요. 내가 태그를 만든 다음에 이 태그한테 이런 스타일 줄 거면 그 클래스 이름만 넣으면 돼요. 그럼 우리가 CSS를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클래스명을 스타일 줄 때 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렇게 많이 해요. 우리도 나중에 스프링부트 가면 다 이렇게 할 거예요. 진짜 CSS에서 막 태그 골라가지고 몇 번째 자식 골라가지고 거기다가 콕 집어서 어떤 스타일 준다 이렇게 안 해요. 그리고 이런 라이브러리는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사실 그냥 이제 만든 거예요. 제작을 한 건데 보통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우리가 가져다가 쓰게 될 겁니다. 이런 거. 우리 실제로 나중에 이거 쓸 거예요. 얘는 수많은 CSS에 대한 설정들을 다 클래스로 정의를 해놨어요. 우리가 어제 배운 마진,
쳐보면요, 마진을 적용할 때 쓸 수 있는 클래스명들을 다 정의를 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클래스 이름만 주면 얘가 알아서 적용돼요. 이런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클래스를 상당히 중요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클래스는 똑같은 이름의 클래스를 여러 개의 태그한테 줄 수 있다. 자, 근데 보면 다 div죠. 만약에 얘가 내비로 바뀌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클래스는 태그가 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꺽쇠가 왜 사라졌죠? 얘도 같이 사라졌네. 뭐야, 꺽쇠가 있으면 안 되잖아, 여기. 뭐지? 내비한테는 이게 안 들어가 있죠? 이거 줘야 돼요. 그러니까 태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그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심지어 div랑 내비는 둘 다 블럭 요소죠. 근데 이런 거 안 중요해요. 이제 제가 여기다가 a 태그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사이즈 정해 놓고 그리고 이거 a 똑같이 주면요, 얘도 색깔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a는 이제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야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a 말고 다른 거 뭐 해볼까요? 뭐가 있을까?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블록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A로 그냥 해보죠. A로 해서 얘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면 얘가 일단 이런 사이즈를 가지게 될 겁니다. 얘 왜 이렇게 나왔지? 줄거. 얘도 인라인 블록이죠. 근데 왜 넌 뭐야? 왜 이렇게 나왔어?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볼게요. 여기다가 똑같이 그냥 클래스 A 주면 어때요? 얘도 바뀌어요. 태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클래스는 이 별명을 가진 애들한테 다 찾아갈 거기 때문에 내가 인라인 태그를 썼건 블록 요소 태그를 썼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다 가능하다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클래스에는 이런 게 또 가능합니다. 자, 잘 보시면 제가 A 뒤에 띄어쓰기를 한 칸 했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걸 썼어요. 자, 여기서 이것만 보고 유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두 번째 div 배우는 이름이 총 몇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세 개입니다. div라는 이름 하나, a라는 이름 하나, b라는 이름 하나, 별명을 두 개 지은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클래스 A가 들어가 있는 애들이 다 그린인데 해놓고 보니까 난 얘가 노란색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또 얘만 콕 집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nth 차일드 못 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똑같이 A 들어가 있을 때 고를 방법이 없죠. 그때 추가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b 해놓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골드로, 얘만 바뀝니다. 자, 근데 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지금 B라고 하는 이름한테 스타일을 줘놨더니 B라는 이름 하나 가진 애한테도 일 잘하고 있죠. 이 가지수 이런 거 전혀 제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찾아가라고 한 별명을 찾아갔을 뿐이에요. 얘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A를 이걸 어떻게 예시를 들어야 되지? 자, 이렇게 A를 가지고 있고 B도 가지고 있는 애인데 만약에 얘네 둘의 위치가 바뀌었대요. 이 .b가 위로 갔대요. 그러면 이 두 번째 div의 색깔은 어떻게 될까요? 얘가 여기로 갔대요. 어떻게 될까요? 얘의 색깔 초록색 가보죠.
네, 초록색. 똑같은 클래스 별명끼리는 우선순위가 밑에 있는 게 이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얘 왜 안 바뀌었어? 나 얘 색깔 주고 싶어. 근데 얘 위치를 지금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대요. 예를 들어, 물론 그런 상황은 없겠지만 가정을 극한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얘만 또 집어낼 수 있는 방법, 얘를 더 디테일하게 집어낼 수 있는 방법. 자, 제가 맨 위로 올라가서 한번 해볼게요. 점 A 할 거고요, 점 B 할 거예요. 점 A, 점 B 붙였죠? 백그라운드 컬러 주고 레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 어때요? 색깔 들어갔죠? 자, 얘는 무슨 뜻이냐? 별명으로 A인 애인데 별명으로 B도 갖고 있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만족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얘가 더 디테일해졌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위에 있지만 적용이 되는 거죠. 클래스가 여러 개일 때 내가 얘를 더 확실하게 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있어요. 더 확실하게 얘만, 진짜 얘만 딱 집어낼 수 있는 거. div인데 .a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 .b라는 클래스도 가지고 있는 애 라는 뜻이에요. 엄청 디테일한 거죠. 얘를 부를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불러낸 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띄어쓰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띄어쓰기 한 칸, 이거 무슨 뜻이에요? 후손 선택자죠. 그럼 div의 후손으로 있는 클래스 A를 가지고 있는 애의 후손으로 있는 클래스 B를 가지고 있는 애를 고르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거 없잖아요. 이거를 어거지로 한번 만들어 보자면 div의 후손으로 있는 섹션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클래스 주고요, A 주고, 얘의 또 자식으로 내비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클래스 하나 주고 B라고 만들면, 지금 여기서 난리가 난 이유는 얘네가 인라인 블럭인데 내비랑 div한테 너비랑 이런 거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얘까지 확실하게 보려면 그냥 섹션은 필요가 있지. 있나? 내비의 사이즈를 고정시키고, 난리 났네. 밑에 걸 좀 지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필요 없고요. 얘도 일단 지워볼게요. 이거 헷갈리니까 다 지우고 합시다. 얘는 살려야지. 지금 2개 나왔는데 div만 나왔으니까 이 안에 이렇게 합시다. 근데 영역이 없으니까 높이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꼬이네. 간단하게 하나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생각보다 꼬이네요. 섹션으로 하면 안 되겠는데. 그러면 섹션에 div도 있는데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div에 div 해놓고, 이렇게 주고, 보이세요? 영역을 한번 씌워보도록 하죠. 얘는 필요가 없고, 얘도 일단 지워볼게요. 그리고 얘를 33%로 둘 게 아니라 어거지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이 회색깔 제일 큰 게요. 가장 바깥에 있는 div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 50% 노란색이 두 번째 클래스 A를 가지고 있는 div이고요. 세 번째 클래스 B를 가지고 있는 div가 지금 빨간색 영역이에요. 퍼센트로 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각각 전체의 50%의 33%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 지금 저 분명히 그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고 있다? 레드가 이기고 있다. 자, 여기도 꽤나 디테일해요. 바디에 자식으로 있는 꽤나 디테일하게 왔죠? 근데 얘한테 안 돼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클래스를 고르는 것 자체가 태그를 고르는 것보다 디테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얘는 지금 후선 선택자잖아요. 근데 얘가 붙어도 어차피 결과는 같을 거고. 근데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이것도 같겠구나. 지금 구조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후손, 자식, 형제, 인접동생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한 거고 거기에 플러스로 클래스명을 태그 이름 대신에 쓸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이걸 만들었는데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아까 그걸로 또 예시를 들 게 있어서 그림이 아니잖아. 이렇게 좀 해놓을게요. 자, 아까 클래스를 이제 배워봤고요. 클래스는 중요한 특징이 다른 태그들한테 똑같은 클래스명을 줄 수가 있다였죠. 자, 근데 클래스 말고도 우리가 별명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id라고 하는 애를 쓸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q를 한번 줘볼게요. 자, 그럼 아까 제가 별명 부를 때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q 해야 된다 그랬죠? .q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바뀌었나요? 안 바뀌죠? 자, .q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배웠던 클래스 별명을 호출할 때 우리가 점이라는 걸 붙여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 id라는 속성은 그게 해당이 안 되니까 색깔이 안 바뀌었겠죠? 자, id는 점이 아니라 샵이에요. id로 태그를 호출할 때랑 배우를 호출할 때랑 클래스로 배우를 호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선택자의 경우가 다른 겁니다. 자, 근데 색깔이 또 달라졌죠? 얘는 약간 보랏빛이에요. 얘도 일반 태그 선택과 클래스 선택과 id 선택 색깔이 다 다르게 표현이 된다. 구분을 지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id 얘도 별명 짓는 거면 사실상 클래스랑 다를 게 뭐예요? 그죠? 얘는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id 무슨 역할을 했어요? pk죠. 보통 id라고 하는 이름들은 보통 고유값을 얘기해요. 자, 얘도 똑같습니다. 고유한 값이어야만 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코드펜에서는 이 id를 얘한테 만약에 추가했다, 얘 적용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코드펜에서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겁니다. 태그에 id가 부여가 되어 있는데 동일한 이름의 id가 부여가 되어 있다? 애초에 에러예요. 제대로 실행이 안 됩니다. 이건 불가능한 건데 코드펜에서는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안 된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러면 id랑 클래스가 뭐가 다른지 확실해졌죠. 클래스는 똑같은 클래스를 여러 태그한테 골고루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방식으로 클래스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id는 고유한 값이죠. 그래서 얘는 CSS를 다룰 때는 거의 잘 안 써요. 그럼 얘는 언제 쓰냐? 보통 스크립트에서 태그를 호출할 때 씁니다. 우리가 나중에 스크립트를 배우게 될 건데 그 자바스크립트 영역 안에서 이 태그를 가져와야 되는, 불러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때 이 태그를 콕 집어서 가져오기 위해 그 태그를 불러올 때 우리가 CSS의 선택자, div 이런 거 쓰죠. 이거랑 똑같거든요.
실제로 제 스크립트 안에서도 이런 것처럼 선택자로 불러와요. 거기에 클래스명 똑같이 점 붙여서 불러오고요. 아이디 똑같이 샵 붙여서 불러와요. 다 똑같이 하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클래스는 동일한 이름이 여러 군데 막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클래스만으로 내가 원하는 태그 꼭 집어낼 수 있어요? 쉽지 않죠. 클래스를 또 줘야 돼요. 특별한 이름으로. 그럴 때 클래스를 추가하지 않고 보통 아이디를 추가해서 그 태그만 쏙쏙 불러오게 됩니다. 주로 아이디는 그럴 때 사용을 해요. 물론 CSS로도 아예 안 쓰지는 않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써야 될 때가 있기는 한데 자주 쓰이는 용도는 아니고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만. 자, 그럼 아이디가 있어요. 여기다 클래스 못 줄까요? 줄 수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a 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 그린으로 줬다. 변했나요? 안 변했죠. 자, 이거 지금 당장 얘만 주석 걸면 이거 변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아이디가 클래스보다 선택자의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네, 얘는 고유한 값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div가 제일 포괄적인, 아니 태그 이름이 제일 포괄적인 거고 거기에 클래스명이 조금 더 디테일한 거고 클래스명보다 아이디가 더 디테일한 거예요. 우리가 선택자 우선순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이디랑 클래스랑 일반 태그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랑 아이디에 대한 개념을 좀 배워봤고요. 자, 이제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CSS 디너라고 하는 애가 나와 있을 거예요. 링크로. 개념 클래스와 아이디 이거는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CSS 디너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얘는 정말 간단하게 우리가 배운 CSS 선택자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예요. 32문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중에서 제가 수업 페이지에는 지금 9단계까지 풀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9단계까지면 우리가 딱 배운 걸로 다 해결을 할 수 있고요. 9단계를 좀 넘어가면 안 배운 게 나오긴 하는데 제가 한 번씩 스쳐 지나가면서 언급했던 것들이 많이 나올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얘를 보면 다 풀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얘를 봐도 모르겠다. 그럼 어디로 가면 돼요? 구글로 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자, 하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Select the plates 접시를 고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접시를 고르는 건데 마우스 올려보면 얘 이름이 뭔지 나와요. 태그가 실제로 존재하는 태그는 아니겠죠? 플레이트라는 태그는 없습니다. 얘가 만들어 놓은 건데 얘네가 열심히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귀엽게 움직이고 있어요. 얘네 둘을 골라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얘네 이 두 배우를 찾아가 라고 하려면 선택자 뭐 줘야 돼요? 얘네 태그 이름 뭐다? 플레이트다. 그러면 이 두 배우 찾아가라. 우리 뭐 하면 돼요? 플레이트 주면 돼요. 플레이트 쓰고 엔터 치면 넘어갑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플레이트. 얘 이름이 플레이트니까 이 선택자를 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얘네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자 플레이트 치고 엔터 치면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거 이번에는 벤토 박스를 골라달래요. 박스 2개 플레이트의 왼쪽과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거 왼쪽 오른쪽 위치 중요한가요? 어차피 이 둘 다 고를 건데 얘 이름 뭐라고요? 벤토. 그럼 우리 벤토 박스 고르려면 뭐 하면 돼요? 벤토. 이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쉽고요. 가면 갈수록 조금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시간 좀 드릴 테니까 뭐 몇 단계까지 상관없어요. 그냥 되는 데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쉬는 시간 가졌다가 5분에 이어서 할 거고요. 문제 재밌어서 더 풀어보실 분들은 풀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중요한 것들만 좀 짚어드리고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할 거예요.